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이유로 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자산으로 불리는 달러나 미국 국채나 주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출발이 약했었는데, 장중에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또 투자기관에서도 좀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쪽으로 일부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별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플러스 0.32% 올랐고, 나스닥은 플러스 0.02% 강보합이죠. S&P 500도 플러스 0.09% 역시 강보합입니다.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4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또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을 빨리 쉽게 소화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0.74%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처음에 출발했던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을 하더니 오후 들면서는 자꾸 이제 보합 성상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이 이제 끝날 무렵에 2시를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늘어나면서 기관과 개인이 좀 섰음에도 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약보합 선상에서 오늘 시장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4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09억을 순매수했고, 또 개인도 20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00을 가까스로 버티면서 2601.80포인트, 어제보다 0.06%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0.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코스닥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규모나 강도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3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58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3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가 715.5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2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제가 쭉 이어오던 상승세가 이렇게 꺾였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 시장이 모두 한 차례 이렇게 쭉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게 꺾인 지 이제 3일 차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흐름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선행매매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32원 50전, 1392원 50전, 1392원 50전. 생각보다 오늘 이제 환율이 조금 밀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은 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고 이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네이버 이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은 팔았고 기관은 샀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으로 가서 보면은 오늘은 그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55억 팔고 기관이 5천만 원 샀으니까 이것도 뭐 같이 판 거로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HLB는 외국인은 21억 팔고 기관은 8억 사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이건 뭐 아시지만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에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유라클 이거 역시 이제 그 지역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지역화폐 섹터를 끌고 나간 이유는 조금 다른 데 또 있어요. 이게 LG AI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그 암 진단용 AI 모델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이 유라클이 지난 3월에 LG AI 연구원과 사업 협력을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다시 이제 불려오면서 오늘 특히 지역화폐 쪽에서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보고 타깃 종목으로 삼고 있는 일렉트리시티에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쉽게 그러니까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오늘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장비, 이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 의외로 여기가 예상 밖의 수요로 실적이 오히려 기대된다. 이제 관세 우려로 그 단가가 장비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슈 있는 것들 주로 이제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 GTX 관련 뭐 이렇게 분류되는 이것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시속 400km 고속철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쪽이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기기 관련 보톡스, 고체 산화물, 그 다음에 STO, 토큰증권, 이건 이제 또 증권사도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증권 토큰 관련된 거하고도 일맥종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외에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삼육물산 이것도 카톤팩 만드는데 이건 뭐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탈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카톤팩 용기 뭐 이런 거고, 대형 포장도 또 김문수 관련주 이래 가지고 그것들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충격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이걸 빨리 털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외견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아직 완벽하게 이거를 소화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그렇게 쉽게 털어내니까 이거 다 얘기됐다고 별거 아니다 하고 훅 아침에 들어갔는데, 역시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악재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악재는 악재일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현상.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잠복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 6시 집중 분석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대체 방법, 또 이게 어떻게 시장에 나타날 거냐, 이런 시장 대처법에 대해서 저녁 6시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들여다보면 뉴욕 시장이 이게 16일 날 발표됐잖아요. 16일 날 그 무디스가 이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하면서 스탠더드 푸어스 피치 그 3대
신용평가기관이 전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에서 다 한 단계씩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 전에 이미 무디스는 그 안정적에서 불안정으로 경고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예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은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뉴욕 시장은 그냥 첫날은 그렇게 어제 이제 보신 것처럼 보합이죠. 보합. 네. 그냥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세게 충격이 없었다. 이런 걸로 일단 넘겼습니다. 특히 이제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전 정부 때부터 계속 넘어온 거고, 그래서 좀 상당히 후행적 자료이기 때문에 다 예견됐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 또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주요 투자 기관에서도 오히려 이 문제로 미국 자산이 흔들리면 그 미국 자산에 이제 주가도 들어가고 달러도 들어가고 또 미국 국채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나섰어요, 어제. 이제 그런 덕을 좀 본 거죠. 그 덕을 봐서 시장이 생각보다 큰 충격 없이 일단 외견상으로는 일단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3대 지수가 일단은 강보합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그러면 이제 어제로 다 종결되고 다 끝난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봐요. 이게 장이 나쁠 때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잠복되는 거죠. 만성화되는 거죠.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나? 그 떨어뜨리는 사유가 개선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개선되지 않는다. 아니면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성화되는 악재로 잠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단 수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어제는 이제 뉴욕 시장에서 그렇게 일단 첫날을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21일 날 이제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소위는 통과됐고, 그러면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디스가 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인 재정 악화, 부채 증가, 미국의 이거는 지금 이제 관세로 채워넣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인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관세로 이런 걸. 근데 더군다나 이제 감세 정책이 통과가 되면 수입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많아요. 지출도 요새 엄청나게 줄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지만, IRA니 이런 거 이제 다 줄이겠다, 일찍 조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 말고는 뚜렷하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현재로선. 현재로선 뚜렷하게 그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될 가능성이 있다.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자산이 세계 탑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장도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느꼈지만 출발 지점에서는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확인해 줬잖아요.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지난 거고 다 알고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무디스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거 별 끄떡도 안 해. 어제는 이제 그렇게 확인해 줬어요. 우리한테. 뭘로? 지수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좀 높게 붙으면서 상승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이제 강한 임팩트를 못 주는구나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만도 그랬고 물론 이제 중국은 좀 중국은 오늘 금리 인하했으니까 좀 다르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 시장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일본도 막 오전에 올랐다가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굉장히 센 임팩트를 팍 주는 악재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뻐근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것도 있어요. 악재 중에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시장이 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악재가 힘빨이 없어도 약효가 없어도 우리 흔한 말로 약효가 없어도 악재는 악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게 그동안은 이제 원화 강세를 오늘도 밀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율 흐름 봐도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까 보니까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오늘 이제 발표돼서 그거 이제 우대 대출 금리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LPR 이게 0.1% 포인트 다 낮췄습니다. 1개월물, 3개월물 뭐 다. 그리고 이제 예측컨대 연말까지 40bp를 더 중국이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역시 이제 우리도 환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 사실 외국인 매수가 오늘까지 지금 이틀 연속해서 멈췄어요. 그동안에 쭉 한 일주일 이렇게 해오다가 매수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을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계속 밀어오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 뭐죠? 그게 이제 수급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대했던 우리 생각도 여기서 잠시 좀 멈춰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다루었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의 주식, 그게 이제 오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타깃 종목이라고 주로 부르죠. 스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1차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조선 같은 거 좀 이제 근데 조선은 좀 쉬었다 가야죠. 조선만 맨날 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건 꼭 가고야 말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비교적 안심되는 걸로 1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거는 6월에 하셔도 된다.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1차 포트폴리오 편입을 구성한 채 대선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무슨 대선 결과 왜 이랬는데 왜냐하면 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뀌잖아요. 그 정책 바뀌는 게 이제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믿고 주식 투자할 수는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그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1차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그냥 맨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투표 2주 남았죠. 2주 남았으니까 지금은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잠깐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